절대 새벽 이시에 깨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독소에 잠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절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밤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은 원래 그런 거지. 그 생각이 치매와 심장병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깨시나요?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화장실 때문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6개월 후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1년 후에 심장이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 없이 비용 없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아산병원 수면센터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수면의학과에서도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78세 현역신경과 전문의가 30년간 직접 실천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왜 꼭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몸의 밤 호르몬이 왜 60세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방광이 왜 밤에 유독 예민해지는지 그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넷째, 대부분이 모르는 마그네슘의 숨겨진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잘못 알려진 수면 상식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꼭 그 시간에 잠이 깨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젯밤에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왜 새벽에 깨는 걸까?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겠지.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밤이 되면 몸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공장이 풀가동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쌓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 청소부가 들어와서 이 폐기물을 치웁니다. 그런데 잠이 중간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은 폐기물이 계속 쌓입니다. 이 폐기물이 바로 뇌의 독소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냅니다.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3,000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깨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심장병 발병률은 1.8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잠이 깨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까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뇌의 하수도와 같습니다. 집에도 하수도가 있어서 더러운 물을 빼내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이 하수도로 빼냅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잠이 얕거나 자주 깨면 하수도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하룻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30% 증가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은 진정으로 쉽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루 중 심장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자주 깨면 심장이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고혈압 발병률이 1.5배, 부정맥 발병률이 1.7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에 잠이 깨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걸까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처음 3시간 동안은 가장 깊은 잠을 잡니다. 이때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낮 동안 다리와 발목에 쌓여있던 수분이 누운 자세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 수분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광이 차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밤 호르몬의 효과가 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도 새벽에 또 화장실에 가시나요? 화장실에 가신 후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둘 다 그렇다고 하셨다면 지금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새벽에 잠이 깨는지 알아봤습니다. 뇌 청소가 중단되고 독소가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치매와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몸의 밤 호르몬이 왜 60세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만 분비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소프레신을 수도관의 밸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밸브가 열려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신장이 활발하게 일하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이 밸브를 잠급니다. 신장에게 이제 일을 줄여도 된다, 소변을 적게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에 화장실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소프레신이 밸브를 꽉 잠가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유럽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밤에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양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밸브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밤에도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계속 일을 합니다.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방광이 빨리 찹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좋아서 수분이 다리에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순환이 느려집니다.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목에 고입니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한꺼번에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방광이 꽉 차게 됩니다. 바소프레신 감소, 수분 이동,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새벽에 잠이 깨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밤이 되면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을 전기 스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스위치가 내려가면서 몸 전체가 수면 모드로 바뀝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뇌가 차분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스위치가 밤 내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오래 잡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스위치가 중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일본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25%에 불과합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소프레신 감소, 멜라토닌 감소, 여기에 다리에 쌓인 수분까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는 새벽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새벽에 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원인을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분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늦은 밤 화장실에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실 뻔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바소프레신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밤 호르몬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2주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바꿨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밤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하고 방광이 빨리 찹니다. 여기에 다리에 쌓였던 수분까지 더해져서 새벽에 잠이 깹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방광이 왜 밤에 유독 예민해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광 문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변을 참는 힘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광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풍선이 크고 탄력이 좋습니다. 400에서 500ml까지 소변을 담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풍선이 작아지고 딱딱해집니다. 100에서 150ml만 차도 빵빵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한비뇨기 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방광 용량이 젊었을 때의 6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방광벽의 신경이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지 않아도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밤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조용하고 다른 자극이 없어서 뇌가 몸 안의 신호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장실에 가셨는데 막상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급하게 마려웠는데 양은 적었다면 방광이 과민해진 신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광의 과민성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마그네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고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밤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광 과민성은 다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방광도 예외가 아닙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방광이 더 예민해집니다. 둘째,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동시에 방광을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셋째,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이 부풀어서 방광을 누릅니다. 방광 용량이 더 줄어듭니다. 작은 양에도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도 함께 관리하시면 방광 과민성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커피를 3잔씩 드셨습니다.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커피를 오후에는 안 드시고 아침에만 한 잔으로 줄이셨더니 2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한 분은 만성변비가 있으셨습니다. 변비를 해결하셨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방광도 편해진 겁니다. 이처럼 방광 문제는 방광만 보면 안 됩니다. 몸 전체를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변비까지 함께 관리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방광 과민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광 용량이 줄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와 카페인과 변비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마그네슘의 숨겨진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뼈에 좋다, 쥐 나는 거 예방한다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넓습니다. 마그네슘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경계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칼슘이 가속 페달이라면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겠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흥분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깹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광도 근육입니다.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쉽게 수축합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이 움찔하면서 화장실에 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첫째, 현대 식단에 마그네슘이 적습니다. 토양에서 미네랄이 줄었고 식품은 더 많이 가공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적게 흡수합니다. 셋째,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산 억제제 같은 약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고 카페인을 끊어보고 저녁에는 물을 거의 안 마셔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과 검사 결과를 보고 마그네슘 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에 마그네슘을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아침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에 해가 떠 있었어요.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마그네슘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태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흡수가 잘 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흡수율이 낮아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드시면 흡수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차가운 물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넷째, 양은 200에서 300mg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브레이크입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방광이 쉽게 수축합니다.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라고 적힌 제품을 찾으세요. 가격은 한 달 분량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을까요? 첫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 마그네슘이 약 150mg 들어있습니다. 둘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한 줌에 약 80mg이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약 30mg이 있습니다. 넷째, 현미밥입니다. 흰쌀밥보다 현미밥에 마그네슘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신장이 안 좋은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마그네슘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설사를 하시면 양을 줄이세요. 마그네슘을 처음 드시면 장이 민감해져서 배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늘리세요. 셋째, 다른 약과 함께 드실 때는 이 시간 간격을 두세요. 마그네슘이 일부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은 시간 간격을 두세요. 마그네슘 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또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세요. 둘째,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트립토판은 우유, 바나나, 호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트립토판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잘 챙겨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자, 마그네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입 방법, 음식 섭취,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번째 주제입니다. 잘못 알려진 수면 상식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걸 봤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더 악화시키는 믿음들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안 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물 마시지 마라. 그러면 화장실에 안 간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노폐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신장이 이걸 정화하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낮에 탈수 상태였던 사람은 몸이 이를 보상하려고 밤에 오히려 소변 생성이 늘어납니다. 물을 적게 마셨는데 밤에 더 자주 깨는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답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루 수분의 70%는 아침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물론 전립선 비대가 야간 빈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원인도 아니고 항상 주된 원인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없는 여성분들도 똑같이 밤에 자주 깹니다. 대한수면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55%가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전립선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방광과민성, 밤 호르몬 감소, 마그네슘 부족 같은 요인들입니다. 전립선 하나만 보고 다른 원인을 놓치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 수면제가 잠들기는 쉽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일부 수면제는 깊은 수면 단계를 줄입니다. 뇌가 충분히 청소되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신 상태에서 밤에 화장실에 가시면은 어지럽고 비틀거립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면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화재를 끄지 않고 화재 경보음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이 회복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진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어떤 나이에서도 올바르게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전립선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저녁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70%는 아침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드세요. 이 시간에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조금씩만 드세요. 갈증이 있을 때 한두 모금씩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드신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물을 다 드시면 밤에 방광이 빨리 찹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마그네슘을 탄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200에서 300mg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마그네슘이 없으시다면 일단 따뜻한 물만이라도 드세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잠자기 전에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에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된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잠들기 쉬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세요. 아니면 따뜻한 양말을 신으세요. 아니면 손으로 발바닥을 2분간 문질러 주세요.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오후 4시 전에 충분히, 이후에는 조금씩. 둘째,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마그네슘 탄 따뜻한 물 한 컵. 셋째,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이 3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시면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쌓일 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 줄거나 다시 잠들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과정을 달력에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밤에 몇 번 깼는지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 2주 후에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 자세가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심장과 신장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밝은 화면의 빛이 뇌를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면 밤까지 영향이 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저녁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술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와도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깨게 됩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은 저녁 술을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밖에서 햇볕을 쬐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햇볕으로 맞춰집니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됩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꼭 낮잠을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주무세요. 방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잠이 깨기 쉽습니다.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 이불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은 밤새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갈증으로 깨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늘 피곤하셨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리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저녁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주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낮에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로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약 먹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잠이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의 청소가 중단되고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면 치매 위험이 2.4배 높아집니다. 둘째, 60세 이후에는 밤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하고 방광이 빨리 찹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고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넷째, 마그네슘은 신경과 방광의 브레이크입니다.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을 타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을 적게 마시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조절하세요. 수면제는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 3가지를 실천하세요. 물, 시간 조절, 마그네슘 탄 따뜻한 물, 발 따뜻하게. 이 6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 후에는 밤잠이 확실히 깊어집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되찾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부터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력도 지키고 심장도 지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매주 검증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0번, 1번, 2번, 3번 이상 또는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깊은 잠이 건강한 뇌와 심장을 만듭니다. 밤잠을 지키면 낮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